두 번째 이야기. 강필선 사무장. 강필선이 처음부터 병원 사람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복강경 장비, 내시경, 카메라, 봉합사 같은 것들을 트렁크에 싣고 전국 병원을 돌던 영업사원이 시작이었는데, 그게 10년이 넘다 보니 어느 병원 원장이 어떤 장비를 좋아하는지, 어떤 시술이 건강보험 수가가 높은지, 어떤 처치가 청구에 유리한지를 의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버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전문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필선은 굳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민을 처음 만난 건 지방 학회 뒤풀이 자리였습니다. 63세 개원 25년 차, 슬아의 딸 둘을 둔 정형외과 의사였는데, 그날 강필선 눈에 들어온 건 오세민의 손이었습니다. 술잔을 드는 손이 가끔씩 미세하게 떨렸고, 웃는 얼굴 안쪽에 뭔가 지쳐있는 게 보였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병원 문을 닫으면 수입이 없고 퇴직금도 연금도 변변찮은 나이. 강필선은 그날 오세민 옆에 끝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실 거 없어요. 제가 다 운영할게요. 선생님은 명의만 빌려주시면 돼요. 오세민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저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통장 번호를 불렀습니다. 매달 1,000만 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세민은 골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간판에는 오세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원장은 강필선이었습니다. 입원실 16개짜리 병원 자리를 고를 때부터 지하철역 2정거장 거리, 교통사고 환자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강필선이 직접 골랐습니다. 처음부터 그림이 어떤 건지는 분명했습니다. 개원하고 석 달 만에 입원실이 꽉 찼습니다.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교통사고 브로커 3명과 연결해서 사고가 나면 브로커가 먼저 환자를 데려왔고, 경상이어도 일단 입원시켰습니다. 차트는 강필선이 맞춰줬습니다. 진단명은 경추염좌, 요추염좌, 슬관절 타박상이 기본이었습니다. 입원 기간은 환자가 받을 보험금에서 병원비를 빼고 남는 금액을 역으로 계산해서 정했는데, 그 숫자가 맞으면 입원이고 아니면 통원이었습니다. 진단서, 소견서, 입원 확인서는 장당 5만 원에 끊어줬고, 오세민은 내용은 보지 않고 사인만 했습니다. 강필선의 하루는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오전엔 브로커 전화를 받고, 오후엔 입원 환자를 관리하고, 저녁엔 새로운 라인을 개발했습니다. 가끔은 직접 주사를 놓기도 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었으니까 그 선까지는 됐습니다. 넘어가는 선이 어딘지도 알았지만 10년 영업하면서 보니 다들 적당히 하면 안 걸렸고, 강필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원 수익이 월 5천을 넘어서던 날, 강필선은 수입차를 계약했습니다. 문제는 엉뚱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브로커 소개로 들어온 이진수라는 42살 배달 기사가 있었는데, 경상의 3주 입원 케이스였고 차트도 맞춰진 평범한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진수는 입원 이튿날부터 병실을 돌아다녔고, 낮엔 편의점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걸 강필선이 봤을 때 눈이 마주치자 이진수가 멋쩍게 웃었고, 강필선은 그냥 넘겼습니다. 원래 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진수는 그 안에서 메모를 했습니다. 병실 번호, 환자 이름, 입퇴원 날짜, 브로커 전화번호를 적었고, 강필선한테 현금을 건네는 옆 병상 환자를 스마트폰으로 찍어두었는데 화질이 좋았습니다. 이진수가 전직 보험사 직원 출신이라는 걸 강필선은 퇴원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조사관 둘이 서류를 요청하러 왔을 때 강필선은 처음엔 태연했습니다. 이런 거 한두 번이 아니었고, 적당히 설명하면 넘어간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는데, 조사관이 펼친 서류 안에 이진수가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필선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같은 시각
골프장에 있던 오세미는 전화를 받고 클럽을 내려놓으면서 손이 떨렸는데 수술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을 때처럼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강필선은 처음엔 버텼습니다. 브로커한테 뒤집어 씌우려 했고 자기는 몰랐다. 소개만 받았다. 차트는 의사가 작성한 거다. 10년 영업하면서 닦은 말발로 설명이 길게 이어졌지만 브로커들이 먼저 풀어버렸습니다. 차트 허위 작성, 보험 사기 방조, 의료법 위반,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가 줄줄이 붙었습니다. 오세미는 면허 대여로 별도 입건됐습니다. 강필선이 구속되던 날 수입차는 압류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도 강필선은 법정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판사가 질문하면 설명이 길게 나왔는데 자기는 행정 업무만 했다. 의료 행위는 한 적 없다. 오세민 원장이 최종 결정권자였다. 듣고 있으면 그럴싸한 말들이었지만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진수는 강필선과 눈이 마주쳐도 웃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강필선은 변호사한테 항소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변호사는 서류를 챙기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온 강필선은 습관적으로 차를 세워두던 자리를 봤습니다. 압류된 지 2달이 지난 자리였는데 알면서도 그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출소한 건 2년 뒤였습니다. 강필선은 나오자마자 오래된 번호로 전화를 몇 통 돌렸는데 브로커들이었습니다. 몇은 받지 않았고 몇은 받았는데 받은 쪽에서 반갑다며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이번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요양원은 병원보다 규제가 덜했고 의사 면허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으며 보험 청구 방식도 강필선이 아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0년 영업하면서 쌓아온 것들이 여기서도 쓸모가 있었습니다. 간판에 올릴 이름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은퇴를 앞두고 수입이 걱정인 사람은 늘 있었으니까요. 강필선은 새 수첩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강필선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누군가 피땀 흘려낸 보험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교통사고 뒤 병원을 찾는 사람이 진짜 환자인지 아닌지, 간판에 적힌 이름이 실제로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곳에서 강필선 같은 사람들은 오늘도 잘 먹고 삽니다. 법이 닿지 않는 자리, 책임이 비껴가는 구조, 그 틈새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름만 바뀔 뿐입니다.